세상에서 가장 독한 동물 10종 1위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6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독사보다 수십 배 더 독한 생물이 있다는 걸. 독사들 가운데서도 내륙 타이판이 뿜는 독은 성인 100명을 죽일 수 있고 쥐 20만 마리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독이 세상 최강은 아닙니다. 진짜 독왕은 호주 상자의 파리입니다. 그 독만으로도 성인 60명을 죽일 수 있고 쏘이면 빠르면 30초 안에 사망합니다. 이런 생물들은 하나같이 보통 독사보다 더 독합니다. 이 치명적인 생물들 중엔 멀리 있어 평생 못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곁에 숨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방심하면 바로 당할 수 있죠. 오늘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사보다 더 독한 10가지 동물을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시죠. 10위 코발트 독화살 개구리. 또 다른 이름은 코발트 독개구리. 열대우림에 사는 작은 양서류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류 가운데서도 독성이 가장 강한 종 중 하나입니다. 이 개구리는 몸길이 약 3보 5초 치미로 온몸이 형광빛 파란색이며 검은 반점이 퍼져 있습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피부색은 번개빛 파랑부터 짙은 사파이어색까지 변합니다. 이런 화려한 색은 동물계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 보내는 가장 노골적인 경고, 난 독 있다. 만지지 마라. 그럼 이 코발트 독화 살개구리의 독은 얼마나 강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야생 코발트 독화 살개구리 한 마리에 피부독은 약 0리미틱이며 0.0리미틱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약 1만 5천 명을 죽일 만큼의 독을 지닌 셈입니다. 이 숫자는 믿기 어려워 보여도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코발트 독화 살개구리에 독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서 스스로 독을 만들지 않고 이 독은 야생에서 먹는 먹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개미, 거미, 딱정벌레 같은 작은 절지동물을 먹는데 그 곤충들 몸속의 알칼로이드 독소를 섭취한 뒤 피부 속 방어무기로 바꿉니다. 즉, 많이 먹을수록 독도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독성은 계속 커집니다. 또 주목할 점은 코발트 독화 살개구리 자신은 독의 면역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신경, 세포의 이온 통로 구조를 바꾸어 독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 독은 야생 먹이에서 오기 때문에 인공 사육된 코발트 독화 살개구리는 먹이를 바꾸고 약 6개월이 지나면 독성을 완전히 잃습니다. 베이징 동물원에서는 연구진이 2012년에 처음으로 이 종의 인공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9위 호주 상자해파리. 상자해파리는 겉보기엔 연약한 수생동물 같지만 그 몸속에는 엄청난 치명적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흔한 둥근 해파리와 달리 우산이 정육면체 모양이라 내면에서 보면 사각형처럼 보이고 그래서 상자해파리라 불립니다. 몸 아래쪽에는 길이 3m가 넘는 촉수가 여러 개 달려있고 바로 이 촉수로 치명적인 독을 방출합니다. 참고로 모든 상자해파리가 다 맹독성인 건 아니며 그중 많은 종은 독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가장 강한 건 바로 호주 해역에 사는 호주 상자해파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한 생물 중 하나로 꼽히죠. 연구에 따르면 호주 상자해파리가 지닌 독은 성인 6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독에는 용혈성, 신경독성, 심장독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인체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쏘이고 나면 독은 단 몇 분 만에 심부전을 일으키고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자 해파리의 공격 방식도 소름 끼칩니다. 촉수마다 수백만 개의 자포가 있고 촉수가 먹이에 닿거나 자극을 받으면 이 자포들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와 독침을 쏘아 독액을 주입합니다. 게다가 이 해파리는 거의 투명해서 바닷물 속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영객은 아무 대비도 못한 채 공격당하곤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최소 수십 명에서 40명이 이 해파리 독에 목숨을 잃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난 100년 동안 상자 해파리로 인해 최소 70건의 공식 사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상자 해파리로 인한 사망이 정식 사망 진단서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리 블루링 문어. 블루링 문어는 바다에서 가장 독한 동물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독한 두 종류입니다. 몸 길이가 15cm, 발 길이도 차스니 미치. 고작 탁구공만 한 크기지만 자기를 건드리는 어떤 생물에게도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무기를 지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꼽은 세계 10대 도광 가운데서도 블루링 문어는 3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킹코브라도 이 녀석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링 문어가 지닌 독은 성인 26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블루링 문어의 독은 테트로도톡신, 즉 보고독과 같은 강력한 신경독입니다. 0.5mg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보도에 따르면 블루링 문어의 독성은 코브라보다 5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블루링 문어에게 공격당하면 독소가 순식간에 퍼져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블루링 문어의 독에는 아직도 해독 혈청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물리면 유일한 응급처치는 즉시 인공호흡을 계속하는 것뿐이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24시간만 버티면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블루링 문어의 부리는 매우 날카로워 잠수복까지 뚫을 수 있고 몸에는 갈색 고리 무늬가 있지만 위협을 느끼면 그 고리들이 선명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죽음의 예고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최소 10명에서 40명이 이 치명적 생물의 공격으로 죽습니다. 블루링 문어는 자연계에서 몸집이 위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7위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흔히 돌물고기라 불리며 열대와 온대, 바다에 사는 수생동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냥 눈에 띄지 않는 돌처럼 보이죠. 몸 길이는 보통 15-30cm이고 몸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빽빽하며 피부색은 대개 흑갈색이나 짙은 붉은색입니다. 환경에 따라 몸색도 바뀌고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자신을 암초나 산호처럼 위장한 채 조용히 먹이를 노립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 물고기의 등 지느러미에는 치밀사계의 날카로운 독가시가 있고 각각이 등 쪽에 독샘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놀라거나 위협을 받으면 등가시를 전부 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밟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그 가시가 피부를 뚫고 순식간에 맹독을 주입합니다. 스톤피쉬의 독은 말 그대로 독소 칵테일로 신경독, 용혈독, 심혈관 독소, 단백질 분해 요소 등 여러 치명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린 뒤에는 피해자가 즉시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어 어지럼증, 경련, 호흡곤란, 심하면 쇼크까지 옵니다. 2010년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58세 잠수 강사가 물속에서 스톤피쉬를 밟은 뒤 불과 몇 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2시간도 안 돼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801,000건의 독가시 사고가 보고되며 얕은 바다에서는 많은 잠수객과 갯벌 체험객들이 실수로 밟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독액 속 신경독이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피해자는 해변으로 나와 자력 구조할 기회조차 잃기 쉽습니다. 1959년부터 해독 혈청이 쓰이면서 지명 사례는 크게 줄었지만 스톤피쉬는 여전히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은밀한 살인자 중 하나입니다. 암초지대에서 활동할 때는 반드시 보호신발을 신고 움직이지 않는 돌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6.2 팔레스타인 독정알. 팔레스타인 독정알은 이스라엘 금정알, 이스라엘 살인정알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독한 전갈입니다. 세계 10대 도광그로도 꼽히죠. 이 치명적인 생물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에 살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집트 등에 분포합니다. 겉보기로는 팔레스타인 독정알이 보통 전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몸길이는 대개 5-8쯤이고 몸색은 황갈색이며 몸마디가 뚜렷하고 전체 모양은 비파처럼 생겼습니다. 이들은 스판돌밑이나 바위 틈, 느슨한 모래 속에 숨는 걸 좋아합니다. 야행성 동물이라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팔레스타인 독정알은 육식성으로 주로 거미, 지네와 다른 작은 곤충을 먹습니다. 성격은 매우 사납고 공격성도 강합니다. 조용히 사는 대부분의 전갈과 달리 이 작은 녀석은 한번 방해받으면 즉시 공격에 들어가 꼬리침으로 적을 연속해서 찌릅니다. 이 전갈이 무서운 이유는 주로 그 독성에 있는데 팔레스타인 독정알의 독은 강력한 신경독 혼합물입니다. 작은 침조차 사람 손톱을 뚫을 만큼 날카롭고 한 번 쏘이면 곧바로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오며 심하면 심장이 멎거나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에게는 여러 신경독이 들어있어 쏘인 뒤에는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독정알의 독은 매우 강하지만 몸집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주입하는 양은 제한적이라 건강한 성인을 바로 죽일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너희, 허약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치명적인 동물은 현지에서 죽음의 추적자라 불리며 중동 사막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이 깔때기거미. 깔때기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독한 거미 중 하나로 주로 호주 동부에 분포하며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등에 서식합니다. 이 거미의 몸길이는 보통 1.5쯤 정도이고 몸은 짙은 갈색과 검은색의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작지만 그 독성은 오히려 암컷보다 5배 이상 강하다는 겁니다. 이는 깔때기거미 세계에서는 독의 강약이 몸집과 직접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암수 모두 겉보기에는 그리 강한 공격성을 가진 것처럼 안 보이지만 체내의 독은 성인 5-8명을 죽일 만큼 강합니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종 중 하나이며 독액 속 신경독이 인체 신경계를 공격해 근육경련, 호흡곤란, 혈압 상승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이 거미에 물렸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빠르면 15분 정도 만에 독 때문에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미가 사람을 보면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과 달리 깔때기 거미는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이나 방해를 느끼면 먼저 달려들어 반복해서 물기도 합니다. 이런 흉포한 습성과 치명적인 독이 합쳐져 깔때기 거미는 호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충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1981년 해독 혈청이 나온 뒤로 호주에서는 더 이상 깔때기 거미에 물려 죽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30-40명이 이 거미에 물리지만 제때 병원에 가면 대부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4위 살인벌. 진짜 살인벌은 브라질에서 기르던 유럽 꿀벌과 아프리카 야생벌이 교잡된 품종으로 주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삽니다. 가장 유명한 살인벌은 역시 아프리카 화꿀벌입니다. 20세기 50년대 아프리카 벌이 브라질에 도입된 뒤 이런 교잡종이 탄생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까지 북상해 이동 중 토종 꿀벌까지 밀어냈습니다. 2019년에는 이 벌무리가 아메리카 대부분으로 퍼져 토종벌을 대거 죽이고 수많은 사람까지 쏘았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꿀벌의 공격성은 뇌속 특정 신경 펩타이드의 고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벌들이 공격할 때 뇌에서 빠르게 단순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물질 때문에 성남 말벌처럼 더욱 호전적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비록 아프리카와 꿀벌 한 마리의 동량은 유럽 꿀벌보다 적지만 이들은 집단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때로 몰려드는 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일부에서는 살인벌 5마리만으로도 성인 1명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양봉 상자 하나가 살인벌 5마리에게 동시에 공격받으면 벌통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말이지만 살인벌의 무서움을 보여 주기엔 충분하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벌이 우리 삶과는 멀다고 느낄 수 있지만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알아야 할 건 우리나라에도 살인벌이라 불리는 말벌이 있고 독성만 놓고 보면 국내 금환말벌, 황류말벌 같은 종도 아프리카 살인벌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4년 허난 난양에서는 80대 노인 2명이 벌에 쏘인 뒤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모두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위 보거. 보거는 다른 독성 동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스스로 독액을 적극적으로 뿜지는 못하지만 해마다 보거독에 죽는 동물, 그리고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이 물고기의 독성은 극히 강해서 가장 독한 종은 보거 한 마리만으로도 체내 독소가 33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보거의 독은 블루링 문어와 마찬가지로 모두 테트로도톡신에 속하며 강력한 신경독입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독은 무기 독극물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청산가리보다 1000배 이상 강합니다. 테트로도톡신 0.kg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독이 무서운 이유는 그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보거독은 곧바로 세포막의 나트륨 통로를 점령해 나트륨 이온의 정상 이동을 막고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독이 퍼질수록 흉관과 복강의 호흡근도 점차 기능을 잃어 결국 호흡곤란이 오고 마침내 질식사에 이릅니다. 보거 몸속에서 독이 가장 많은 부위는 간과 난소이며 그 다음은 피부와 창입니다.
반면 근육과 혈액에는 보통 독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보거의 독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바닷속 특정 독성 세균을 섭취하면서 독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인공 양식 보거는 사료를 조절해 독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에는 목숨 걸고 보거를 먹는다는 말이 있죠. 중국에서는 보거 가공과 판매가 엄격히 관리되고 자격이 있는 식당만 이런 맹독 식재료를 다룰 수 있습니다. 즉, 괜히 무리해서 보거를 먹지만 않으면 보통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는 푸른띠 해달복이라는 생물도 있는데 보거독을 무기로 활용합니다. 보거 알을 먹어 독을 저장한 뒤 천적을 막는 데 쓰죠. 말 그대로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자연의 기이한 장면입니다. 2위 원뿔고둥. 원뿔고둥은 열대 해역에 사는 해양 복종류 연체동물로 원뿔고둥과에 속합니다. 껍데기 앞부분은 좁고 뒤쪽은 굵어 닭의 심장이나 토란처럼 생겼고 그래서 개심고둥, 토란고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고둥의 가장 큰 개체는 약 23cm까지 자라며 색도 화려하고 무늬도 아름다워 조개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껍데기 아래에는 숨어있는 바다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뿔고둥의 뾰족한 끝부분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고 그 안에는 작살처럼 생긴 치설이 가득합니다. 먹이가 다가오면 원뿔고둥은 역전 2~5초 만에 치설을 쏘아 독을 주입합니다. 이동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런 고효율 독공격은 빠르게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나 바다벌레를 잡는 핵심 수단입니다. 원뿔고둥의 독은 성분이 매우 복잡한 신경독 혼합물입니다. 원뿔고둥의 종마다 독성분 차이도 매우 큽니다. 그중 가장 독한 건 지문원뿔고둥으로 살인물고기 고둥, 담배원뿔고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별명은 잔혹한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고둥에 쏘이면 피해자는 담배 한 개비를 피울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담배고둥이라고도 불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문원뿔고둥의 독은 30명 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독이 몸에 들어가면 그 안의 신경독이 곧바로 신경계를 공격해 근육마비, 호흡곤란, 결국 호흡부전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원뿔고둥에 쏘인 사고는 141건이 기록됐고 그중 36건은 사망이었으며 대부분이 지문원뿔고둥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광둥, 푸젠 타이완과 남중국해 산호초에도 원뿔고둥이 분포하며 식용으로 먹었다가 중독돼 죽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록 원뿔고둥은 매우 위험하지만 스스로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대부분의 사고는 맨손으로 주워들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해변에서 이 예쁜 고둥을 보더라도 멀리서만 보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1위 말라리아 모기. 말라리아 모기는 이름 그대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입니다. 남방 지역에서는 이를 흔히 얼룩날개모기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억 명 넘게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약 60만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는 분당 1명꼴로 사망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는 이 거대한 사망자 수의 최대 원흉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모기를 보면 몸에 남는 빨간 붓기 정도로만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피를 조금 빨고 가려움만 남길 뿐 진짜 치명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모기가 해마다 죽이는 사람 수는 사자, 상어 같은 모든 맹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기관들은 모기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로 봅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무서운 이유는 말라리아 원충의 최강 전파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 환자를 물면 원충이 피와 함께 모기 몸으로 들어가 모기 체내에서 발육하고 증식합니다. 그리고 이 모기가 다시 사람을 물 때 기생충이 든 침이 새로운 숙주에게 주입됩니다. 이 기생충들은 인체 간에 숨어 있다가 증식한 뒤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를 공격하며 주기적인 오한, 고열, 심한 발한을 일으킵니다. 만약 가장 위험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상태는 24시간 안에 급격히 악화돼 뇌 손상, 다발성 장기 부전,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기가 특히 막기 어려운 이유는 옮기는 병원체가 치명적일 뿐 아니라 그 살상 도구 또한 가늘어 보이는 저 입이 사실은 자연계에서 가장 정교한 초소형 주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맹수를 피하듯 모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격이 너무 조용하고 은밀해서 많은 경우 잠든 사이에 이미 끝나버리니까요. 전 세계 80개국이 넘는 나라에 말라리아 전파 위험이 존재하며 아프리카, 동남아 같은 유행 지역에 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위의 10가지 독성 동물 중 독사보다 더 무섭다고 느껴진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